나왔던 거는 항등식과 나머지 놈인데 항등식과 나머지 놈. 자, 이번 항등식에 대한 거 한번 봅시다. 항등식은 여기 이름에 답이 있는 것처럼 항상 등식인 거, 등식인 형태가 항등식이야. 자, 예를 들어 보면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x에 우리가 x 만약에 우리가 1을 넣어봐요. 얘는 3이고 여기서 3이죠. x 만약에 1을 넣으면 뭐가 돼? 여기가 4고 여기가 4가 되지.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x 값이 달라지면 상관없이 왼쪽의 좌변과 오른쪽의 우변이 항상 같다라는 모양이 나와요. 얘를 어떻게 바꾸면 돼? x 넘기고 2 넘기면 뭐가 돼요? x 빼기 x에 2 빼기 2를 하게 되면 0은 0이잖아. 맞아요? 또 이러한 형태가 항상 나오는다고 항등식은.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되는 경우일 때 우리가 이걸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예전에 한번 배웠던 것 중에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우리 그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할 때 기억나요? 해가 무수히 많다가 어떤 모양이었지? 뭐 할 때 나왔냐 우리? 연립반등식 할 때 나왔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 되어 있고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를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x 0 곱하기 y는 0 이런 거 기억나요? 이런 모양? 여기서 x나 y에 어떠한 수를 넣어도 이 전체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면 x, y는 이 결과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죠. 왜 그럴까? 0 곱해졌기 때문에 x가 뭘 하고 y가 뭘 해도 얘는 0이 되거든요. 점이요. 곱하기. 점이 뭐구나. 곱하기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은 뭐였어? 방정식은 해가 있고 근이 있잖아. 그 해가 있고 근이 있는 게 뭐예요? 항상 x가 주체죠. 그 x에 대한 값이 몇 개 나와요? 하나만 나오는 게 방정식이었잖아. 그럼 항등식은 뭐야? x 값이랑 상관없이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한 형태가 항등식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만약에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야? x 값이 변하면 상관없이 항상 등식인 식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ax 플러스 by가 0이다. 그럼 뭐를 할 수 있죠? 자, by가 없이 봅시다. xy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를 보고 x 값과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어야 돼. 그럼 뭐가 돼야 돼? a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되고 b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뜻이라고. 요런 조건이 있으면. 오케이? 이? 천이 이해돼? 그다음 두 번째 ax 플러스 b 책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자, ax 플러스 b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래. x 값이랑 상관없이 항상 이 등식이 되려면 얘는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거니? a는 a 프라임이랑 같아야 되고 b는 b 프라임이랑 같은 소리죠. 맞아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이렇게 합시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요게 0이래요. 항상 0이래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항상 0이래. 그러면 a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b는 0이 되고 c는 0 또는 y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좀 반대인데 이렇게 바꿉시다. x에 대한이니까 이렇게 2차 반정식이죠. 2차 반정식 형태에서 바꿉시다.
요게 2차 방정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x에 대했을 때 a하고 b하고 c가 다 0이 돼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쉽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지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보세요. 유형 1번에 1번 다음 중 x에 대한 항등식인 것은 동그라미 표 아닌 건 x표. 자 빨리 합시다. 1번은요 맞을까 틀릴까? 1번은 틀렸지. 왜 그럴까? x는 3분의 1이라고 단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1번은 틀린 거. 2번은요 2번도 x 제곱 마이너스 2x는 1이라 할 때 얘는 항등식이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 안 될까? 왜 안 되겠어요? 뭘 왜 안 돼?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일 때 요거 만족하는 건 x가 뭐야? 아니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 이게 좀 당장에는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거란 말이죠. 응?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이게 플러스가 돼야 뭐 완전 제곱식이 되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해서 근해 공식을 쓰면 뭐 어쨌든 근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뭐야? 근이 두 개 나온다는 소리네. 모든 x에 만족한다는 소리야? 안 되잖아. 항등식 될 수 없잖아. 답은 틀리니까 x. 3번은 뭐야? 맞아요? 왜 맞을까? 채원이 왜 맞을까요? 3번은 왜 맞을까요? 아이 그러니까 확실해 같은 거? 확실해요? 자 좌변이랑 우변이 같다는 소리는 지금 보면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얘 다 넘겨보면 x 플러스 x 7 마이너스 7은 0이라서 0은 0 형태가 나오죠? 항등식이다 항등식. 그 다음에 4번은요? 5번은요? 맞아?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앞에 거 뭐야? x 마이너스 이거 뭐예요? 우리 배웠죠 앞에서? 곱셈 공식이지 이거? 물어봅시다. 아이니 그거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뒤에 우변이랑 똑같죠? 얘는 항등식. 6번은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리해서 계산하면 맞겠네요. 자, 다음에 이런 느낌이고 옆에 거 유형 2번도 바로 합시다. 유형 2번에 2번에 1번 A는 몇? B는? 그렇지? A가 1이 되고 B가 3이 돼야 좌변이 0이 된다고. 그래야 이미 우변이 0인 거랑 같아질 거 아니야. 처음에 이해되니? 그 다음에 2번은요 A는 얼마가 돼야 돼? A는 2가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3번에 A는 얼마? 요거는 해봐요. 어? 아니야. 예? 아니야. 아, A는 5, X는 5. A는 5, B는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항등식을 풀 때 기본 요소인 거 2개 배울 건데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수치 대입법이랑 개수 비교법이에요. 개수 비교법.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마치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서 어떨 때는 소거법으로 풀고 또 어떨 때는 뭘로 했냐 대입법으로 풀었잖아요. 그냥 대입법은 언제 풀었어요 그때 당시 보면 연립 방정식을 대입법으로 풀었잖아. 어떻게 풀었어? 기억나요? 선생님 저번 말했던 거 같은데 우리 나랑 수업한 사람은 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을 때 이미 y가 어쩌고 저쩌고 모양 나오는 순간 대입하기 편한 모양. 이건 대입법으로 푼다잖아. 이거 똑같아요. 수치 대입법도 마찬가지로 대입할 게 있어야 대입을 하는 게 편해. 이거는 대입할 게 있을 때, 대입할 게 없을 때 좀 더 편하게 얘기하는 거다. 두 번째는 계수 비교법으로 하는데 좀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 대입을 했는데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겠지. 어떤 경우? 차수가 큰 경우. 차수가 큰 경우. 생각해봐. x 세제곱, 자 x 세제곱 플러스 y 제곱 아니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이라는 게 있다 치자. 이로 해봤더니 x가 y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럼 얘를 대입하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차에 대한 곱셈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얘는 2차고 복잡해지죠? 근데 여기서 이것도 할만하죠. 만약에 이게 4차가 돼버리는 순간 어떨까요? 대입하면 골치 아파지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잘못됐네. 차수가 큰 경우에는 보통은 차수가 작은 경우 차수가 큰 경우는 보통 전개를 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수치 대입 맞아 수치 대입법은 차수가 큰 경우에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잠깐만 바뀌었는데 원래 게 맞네. 차수가 작은 경우가 용이한 거야. 차수가 작은 경우가 용이하다. 다 쓰다가 그냥. 차수가 큰 경우에는 얘가 더 용이하네. 차수가 큰 경우에는 얘가 더 용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얘를 전개하게 돼서 각각의 개수를 비교하는 형태로 푸는 게 좀 더 편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자 a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4b가 있는데 그게 2x 플러스 10이라 했어. 얘를 개수 비교법으로 풀고 싶다는 거야. 그럼 바로 볼 수 있지. 뭐예요? 각각의 개수에 해당하는 거. 채우나? 각각의 개수에 해당하는 건 뭐야? 얘랑 얘랑 같은 게 뭐예요? 이게 뭐야?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얘랑 같아야 되는 거 뭐야? 12. 오케이? 그러면 A하고 B가 바로 나온다. A는 얼마? 마이너스 1. B는 얼마? 마이너스 3. 이게 뭐야? 개수 비교법이에요. 각각의 개수에 비교한다고요. 개수를 비교한다. 이게 개수 비교법이고. 그렇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넘겨보세요. 수치 대입법. 2x 마이너스 3이 a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입니다. 자, 수치 대입법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대입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수가 되게 간결해져. 자, 봐봐. 대입을 하면 뭔가 좀 간결해져요. 간결.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제 대입법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a하고 b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첫 번째 x에다가 만약에 1을 대입했다 생각해보세요. 1을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되니? 0이 되죠? 얘가 사라져요. 0으로. 그럼 남는 게 얘지. 이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b가 되네요. 따라서 b는 뭐가 될 수 있다? 1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엔 얘가 0으로 가겠지. x에 1을 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 되면서 1은 a가 되네. 이렇게 푸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하나 합시다. 수치 대입법만 나온 거고, 수치 대입법만 나온 김에 요거 한번 해볼까?
힘들어. 자, fx가 만약에 수치대입법에 뭐라고 할까? 한 걸음 더 활용? 응용이라 할까? 응용? 자, 봐요. 만약에 fx라고 생긴 놈이 a의 n에 a의 n에 x의 n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잠깐만. a의 n에 x의 n이겠구나. a의 n 마이너스 1에 x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2에 x의 n 마이너스 2가 a의 1에 x 플러스 a의 제로다. 자, 첫 번째 a 제로를 구하고요. 두 번째 총 개수합 세 번째 짝수 개수합 네 번째 홀수 개수합. 생각해보세요. 쌤 지울 동안에 얘는 무슨 말이야? 개수합이라는 소리는 am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1에 쭉쭉쭉 해서 a의 1 더하기 a의 0을 물어보는 거예요. 짝수 개수는 뭐야? a의 뭐냐? a의 2 a의 4 a의 6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얘는 a의 1 a의 3 뭐 a의 5 이런 모양.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지. 알겠죠? 시연이 A0 A0로 구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A0 0 얘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뭐 하면 돼요? 응? 이거는 x에다가 0 넣으면 되잖아요. 0 대입하면 얘가 다 사라지잖아. 그럼 뭐야 결국에는 A0는 뭐랑 같은 거야? x에 뭐 넣은 거 0 넣은 놈이랑 같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개수합. 개수합은 뭐예요, 치훈이? x에 뭐 넣으면 개수합이 깔끔하게 나오겠냐? 맞아요. 자, x에다가 1에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am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1 쭉쭉쭉 해서 a의 제로가 나오고, 얘는 뭐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거죠. 됐나요? 자, 짝수 개수합은 후빈이 뭐 넣어야 되겠니? 짝수 개수합. 합은 말고 짝수 개수랑 먼저 구하자. 짝수 개수, 홀수 개수. 짝수 개수만 나오는 거. 합 말고요. 합인 아니 합으로 해야 되잖아. 합으로 해. 합 말고는 뭐죠? 아니 잠깐만. 아니야, 짝수 개수 합을 아니, 하기 근데 전에 어차피 아니 두 개- 그걸 먼저 해야 돼. 아니 내 두 말은 개를 대입을. 네 말 맞는데 있어 봐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그걸 해야 돼. 그거 개수합 말고 교대합. 교대합을 해야 돼. 교대합. 교대합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교대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불이 교차로 교대해가지고 곱한 더하는 거를 교대합이라고 하는데 교대합 교대합 말해보세요. 교대합 문제 얘기했었어야 했네. 그 다음에 짝수가 나왔어야 했네. 그냥 니들이 풀 수 있었겠네. 짝수 개수 그 다음에 홀수 개수. 자, 교대합. 도빈이 뭐 내야 되겠냐? 아, 느낌적으로 0 나왔고 1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되겠냐?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대. x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가 돼? 둘 다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그래서 여기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a 마이너스 a1이 되고 이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하겠지.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a0 플러스 am 마이너스 am 플러스 마이너스 1 쭉쭉쭉 가서 마이너스 a1에 플러스 a0가 나오고 그놈은 뭐랑 같다? f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럼 이제 짝수 개수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 진짜 얘기해봐. 그 교대 그러니까 개수합이랑 교대합을 합한 거를 이루라고. 맞아요. 잘했어. 이거는 간단히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봐봐.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 얘는 2배가 될 거고 짝수 애들은 홀수 애들은 어때? 사라지겠지? 그래서 짝수 개수하면 나오는 거라. 그럼 만약에 홀수 개수하면 어떻게 나오면 되겠냐? 나연이 개수학에서 짝수 개수하는데 빼고 나누기 2를 하면 돼. 이것도 대입해서 푸는 문제라는 거 수치 대입법의 응용 같은 거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영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주인공 4번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할 건데, 나머지 정리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합시다. 나눗셈 정리를 먼저 합시다. 이 나눗셈 정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데 요렇게 듣진 않았어요. 나눗셈 정리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A가 B 곱하기 QX 플러스 RX일 때 RX일 때 QX의 차수가 RX보다 작을 때 이게 뭐야? 지금 다항식에서 이다. 다항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수 파트는 뭐야? 정수 파트는 이렇게 됐을 때 이 나머지는 뭐보다 클 수 없다? 나머지 뭐보다 클 수 없다? 5보다 클 수 없다고 배웠잖아. 나누는 수보다 클 수 없다. 이것도 나눗셈 정리야. 근데 그냥 넘어갔지만 실제 나눗셈 정리. 그래서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 그때 그걸 만족하는 몫이랑 나머지는 유일해. 그게 나눗셈 정리야. 몫이랑 나머지가 유일하다. 자, 나머지가 이제 정수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지? 그럼 요걸 만족하는 몫과 나머지는 단 하나로 유일하다. 이게 나눗셈 정리. 우리는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나눗셈 정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짝씩 정리한다고. 딱 하나 유일하다고. 그 나머지를 딱 그 만족시키는 몫과 나머지는 다 유일하다.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에서 Q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클 때 그걸 만족하는 몫 QX와 나머지 RX는 유일하다. 단 한 개만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걸 나눗셈 정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그렇겠지. 무조건 나머지는 차수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뭐 배우고 넘어갔으니까 있지만 이거 정리라고도 하나 있더라는 거. 오케이? 네, 언급만 했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A가
B에다가 QX 플러스 R이 있는데 이거 우리 배웠죠? 이게 뭐야? 우리 검산식이라고 배웠잖아 초딩 때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얘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뭐야? 가항식을 뭐로 나누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눠야 돼요. 왜 하필 1차식일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1차식 때 대입을 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생겨버리거든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정리에서 핵심은 뭐야? 나머지예요, 나머지. 나머지가 핵심이야. 왜 나머지가 핵심일까요? 목도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초딩 때는 몫이 더 중요했잖아, 몫이. 야, 6 나누기 3 하면 뭐야? 2.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나머지 0 얘기 안 했잖아요. 안 그래? 근데 몫이 더 중요해. 나머지가 중요해. 왜 더 중요할까? 나머지 정리에서는? 나머지 정리니까. 나누면은 1차식에 그 x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을 해서 수치를 대입하게 되면 몫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사라지는 몫이 중요해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6 나누기 3은 우리가 몫이라고 하고 나머지가 0이잖아요. 나머지 0이니까 0이 중요해? 그러니까 6 나누기 3은 그냥 우리 2라고 얘기하잖아. 2하고 나머지 0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똑같이 얘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머지 정리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문제? 뭐가 있을까? 뒤에 넘겨보세요. 12번. 유형 7번에 12번 보시면 fx가 만약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게 뭘로 나누어진다?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진다. 그때 뭐를 구해라? 나머지를 구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검산식을 그대로 쓴 거야. 요 모양 그대로 쓴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뭐를 넣어요? 1을 대입해보세요. x에다가 1을 대입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0으로 사라지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몫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사라지는 몫이 중요해지지 않는 거야. 그럼 뭐를 보는 거야? 나머지를 보는 거야. 그럼 나머지 R을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1 대입한 거 수치 대입법으로 써. 1 대입하면 뭐가 돼? 1 사라지고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오케이? 그래서 인수 정리도 한 번에 설명해 봅시다. 인수 정리는 뭘까? 인수 정리 경우 나머지 정리에서 나오는 건데 같은 맥락인데 인수 정리는 뭘까요? 우리가 인수가 언제 할 때 인수라고 얘기가 나오냐? 나머지가 0. 아니 인수라는 게 언제 나오냐고. 우리 인수분해할 때 배우잖아요. 인수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내가 약수라고 말 안 했냐? 그러니까 정수에서는 약수라고 말하는 게 다항식에서는 인수로 바뀌는 느낌? 인수는 뭐야? 인수분해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 나머지 0이잖아. 그 뭐 되는 거야? 덧셈식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인수분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나머지 정리 a가 bx 플러스 bx란 qx 플러스 rx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검산식에서 나머지가 만약에 0이었어 사라졌어. 그럼 마치 뭘로 보여요? 이 a라는 놈은 b라는 뭐와 나누는 다항식과 몫의 곱으로 이 a가 표현이 되죠. 맞아요? 마치 뭐처럼 인수분해의 결과처럼. 오케이? 얘는 지금 따져보면 얘는 뭐야? 얘는 덧셈식이에요. 덧셈을 연결되어 있거든요. 얘랑 그죠? 근데 만약에 RS가 0이 된다는 순간 얘는 뭐가 돼버리니? 곱셈식이 돼버리면서 얘랑 얘 곱으로 보이잖아. 맞아요? 이때 이제 인수 정리가 나와요. 인수는 뭐다? 나머지 정리해서 그 나머지가 뭐인 경우? 나머지가 뭐인 경우요?
0인 경우에서 나오는 게 인수 정리예요. 오케이? 보세요. 이거 바로 할까? 자, 다시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항식 fx가 뭐라고 할까? px로 나누고 했을 때 나머지가 qx다. 그리고 플러스 rx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쓸까요? 만약에 x 마이너스 a로 씁시다. 이렇게. 그 무슨 말이야? fx를 x 마이너스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는 소리죠. 맞아요? 여기서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얘가 사라져 버리겠죠?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얘가 사라지면서 남는 게 이 rx인데 이 rx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거예요. 그 인수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인수정리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한 게 뭐라고 하냐면 fa가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얘도 인수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쓸게요. x에 a를 대입했을 때 fa가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되니? 자, 또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랑 같은 말이 뭘까? f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도 얘기하고, fx를 x-a로 나눌 때 나머지는 뭐다? 0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인 거라고. 이해돼요? 채원아 이해돼? 이해돼? 너 보이 안 들으면 뭐 보이냐? 다시 옮기면 어떠냐? 잘 들어요, 수정리. 그러니까 얘랑 다 같은 뜻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고, 그 나머지가 0이 되기 위해서 x에다가 적당할까만 대입했는데 그때 fa는 ra랑 같고요.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니? 이해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13번 봅시다. 13번. 13번에 자, 좀 풀어봐요. 13번에 1번만 보세요. 1번만. 얼마 안 남았다. 요거만 하면 끝이다. 마지막 경우 딱 하나 남았어. 다섯 번째. 풀었어? 13번? 13번에 1번 답은 0.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fx가 첫 앞에 봐.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일 때 얘를 뭘로 했다? 이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식을 세우는 게 1차식 2x 마이너스 1을 나누었을 때 그때 qx 플러스 rx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처음에 세울 수 있는 게. 근데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x에다가 뭐를 넣으면 1을 넣으면 얘가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은 여기다 1을 넣은 2랑 3 0이라는 놈이 뭐랑 같다? R1이랑 같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뭐다? 0이다. 자 2번은요 순서랑 13번에 2번 없지? 13번 2번 바로 해봅시다. 13번 2번은 x에 뭐를 넣으면 되겠니? 시연아 13번에 2번은 x에다가 뭐를 넣으면 되겠니? 마이너스? 에? 2x 플러스 4가 0이 되는데 0이 되도록 x가 뭐가 되어야 될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 자 그러면 x에다가 뭐를 넣고 시현이가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1 넣고 그러면 다 0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20이란 놈이 나머지가 된다. 남은 마이너스 20. 오케이? 이해되니?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냅시다. 우리가 저 인수 정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살짝 요런 느낌, 요거 어딨냐? 요런 느낌처럼 인수 정리는 fx를 우리가 x 마이너스 이거는 뭐라고 할까? 그냥 힘들었다. 상식이라 할까요? 상식? 자, fx가 만약에 x-a일 때 qx라고 플러스 rx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기본 형태지. 그래서 rx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뭐라고 했어요? 인수정리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fa는 0이 된다라고 됐고 그 다음에 그때 나머지는 0 또는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fx의 인수는 x-a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형태가 곱하기로 바뀌었지. 그런 느낌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한번 볼까요? 부분 분수 한번 봅시다. 부분 분수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없어요? 자, 부분 분수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곱이니까 뭔가 응용해서 하면 풀 수 있겠죠. 뭐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해되니? 만약에 fx가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응? 여기는 어떻게 모양 바뀝니까? 플러스라고 할까? 플러스 하지. 뭐라고 할까?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는 놈이 어떻게 됩니까? 얘 빼기 얘니까 1분의 1에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냥 알아두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더하기의 형태가 곱하기 형태로 바뀐 느낌이죠? 유사하지? 나중에 이거 인정된 문제가 나오면 그때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 부분 분수는
따라두세요. 이건 많이 쓰니까 이 형태 이건 외워두세요. 부분부터 수까지. 나중에 쌤이 문제 푸다가 불현듯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해볼까? 사실 내가 이거 말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분수꼴 항등식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형태로 얘기했는데 이런 거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된 놈이 우리가 이렇게 된 놈 우리가 이렇게 마치 그 이런 위에 놈처럼 모양을 바꾸고 싶은 거야. 응?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우리가 얘를 뭘로 두냐면 x-a분의 얘를 그냥 대문자 a라고 두고 x-b분의 얘를 b라고 두고 x-c분의 얘를 c라고 두면 우리는 그냥 a, b, c만 구하면 되겠죠. 얘가 이렇게 안 떨어질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a하고 b하고 c를 구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배웠던 우리 오늘 배웠던 걸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양변에 뭐를 곱하면 양변에 x-a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이건 뭐야? 어떻게 볼게요? a 플러스 x-b분의 b에 x-a를 곱한 거 플러스 x-c분의 c 곱하기 x-a가 돼요. 저 a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오늘 배웠던 걸 활용한다면 a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x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a만 넣으면 돼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여기 x에다가 a 넣는 순간 뭐가 돼? 얘는 약분 돼서 사라져 있는 놈이니까 x에다가 a 넣는 순간 요 뒤가 다 사라진다고. 그럼 a가 나오죠. 맞아요? 이해되니? 이해돼? 그 다음에 b를 구하려면 뭐를 대입하면 되겠니? 뭐를 곱하고 x-b를 곱하고 x에다가 b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거 관련된 예제만 하나 풀고 나머지 시간 문제 봅시다. 만약에 x-1하고 x-2라는 놈이 있다. 이렇게 돼서 치자. 20분까지냐? 요거 마무리하고 쉬세요. 시간은 그만큼 줄게요. 30분부터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얘네들 우리가 원하는 거는 x-1분의 a 플러스 x-2분의 b로 우리가 모양 바꾸고 싶은 거야. 양변에 뭐를 곱해요? x-1을 곱하자. 그러면 x-2. 자, 첫 번째 x-1을 곱한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여기 안 나오는 문제죠.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바꾸면 뭐가 돼? 여기다가 지금 뭐해? 두 번째로는 x에다가 뭐를 돼? 1을 대2.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분의 2는 a에다가 얘가 다 얘가 다 0으로 사라져요. 따라서 a가 뭐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를 반복하는 거야. 반복. 이번엔 뭐를 곱해요? 여기서 x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1에 a에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x를 뭐로 대입하면요?
2를 대입하게 되면 1분의 4는 얘가 다 사라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따라서 B는 4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모양 만든 거의 결론은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통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야. 이번에 이제 부분분수라고도 하고 분속별 한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쉬세요. 지금부터 20분.